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재배양병 수분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그 수분이 너무 많이 있을 때, 너무 적게 있을 때 뭡니까? 작물 재배 좋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선조들이 극복했는가? 그 결과물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습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토양의 수분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입는 피해를 습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실려져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하여튼,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갖고 습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벌마늘이라는 거를 새로 추가를 했는데, 여기 이제 10회 프리타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다 집어넣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지나친 이제 뭡니까 그 수분이 너무 많을 때 토양에 그럴 때 이제 벌마늘이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재배환경 수분편에다가 편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이 벌마늘이라는 게 뭐냐면 마늘 쪽이 원래 이제 줄기가 하나에다가 거기 이제 마늘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줄기가 한 4개, 5개씩 이렇게 막 쭉쭉쭉 자라는 거. 그렇게 되는 거를 벌마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돌연머리처럼 자라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배학을 공부하면서 재배 환경을 지금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재배 환경이 작물이 재배하는데 적정하지 않게 됐을 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재배학적인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마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서 마늘 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애 현상을 벌마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지나친 관수 같은 수분이 너무 많거나 또 아니면 일조량 부족.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재배 환경에서 배우는 것이 수분도 배우지만 빛도 배울 거고 온도도 배울 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게 됐을 때 작물 재배 뭔가 부족할 때, 너무 아니면 많을 때, 그럴 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겠죠. 작물이.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해도 생길 거고요. 또 질소 비료 과다 시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딱 아시겠죠. 질소 비료를 무조건 과다하면 안 좋다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막 떠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질소 비료는 과다하게 되면 하여튼 이렇게 작물 재배에 나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기 파종. 예, 적정할 때 파종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파종해도 벌마늘 피해가 발생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온 조장한 경우. 또 겨울철에 너무 이렇게 이상 고온이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면 좋고 또 어느 정도 높았을 때 이제 더 잘 자라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 고온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럴 때도 작물 재배 좋지가 않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재배 환경이 좀 안 좋을 때 벌마늘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어떤 생리장애 현상에 대한 문제가 묻더라도 재배 환경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습성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하나 뺐는데요. 이전에 그 내건성이란 걸로 해갖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자는 견디자, 인내하다 그거잖아요. 예, 습한 곳에 잘 견디는 그런 습성. 그걸 갖고 내습성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내습성이 강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학자들께서 연구를 한 것을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한 내용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벼는 잎이나 줄기나 뿌리에 통기계의 발달로 지상부의 뿌리로 산소 공급을 했어서 내습성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쉽게 말해서 벼는 어떻게 자랍니까? 예, 논에 물을 대갖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벼는 내습성이 강하다? 약하다? 예, 강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뿌리 조직이 목화됐다. 이 목화라는 게 나무 목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딱딱해지는 거, 뿌리가 딱딱한 뿌리 있죠. 소나무 같으면 어떻게 딱딱하죠, 뿌리가. 그죠? 그런 딱딱한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작물이나 식물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내습성. 막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오니까 뿌리 빨리 썩어야겠다. 이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바로 그 얘기예요. 뿌리 조직이 목화한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요렇게 연상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딱 공부를 해 놓으시면 다른 어떤 지문이 나오거나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뭡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근의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그랬는데 이 부정근이라는 건 뭐냐? 부자가 아닐 부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줄기위나 잎따위에서 생기는 뿌리. 원래 뿌리라는 게 저 밑에 땅속 밑에 밖에서 뿌리가 생겨야 되는데 줄기위나 잎 같은 데서도 뿌리가 쭉 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그 작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습성이 강하겠죠. 그죠? 막 쉽게 말해서 뿌리 쪽에 물이 없어. 그런데 뭐 어디에 다른 데다 물이 있어. 그럼 물 있는 쪽으로 막 뿌리가 자란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근이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원 상태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작물은 내습성이 강하다. 이건 뭐냐면 즉 환원, 제가 그 토양벌에서 일간 환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산소가 빠져나가고 수소가 생기는 거. 그걸 갖고 환원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환원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작물은 내습성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벼.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작물의 내습성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뭡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 그 대책이 뭐냐 하는 거. 요게 이제 해마다 뭡니까?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배수 뭡니까? 물을 배출하다. 여기 지금 물이 되어 있는 것을 배출해버리면 될 거예요. 그쵸? 예, 배출해버리면 뭡니까? 그 숲의 대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휴립, 휴파, 일양재배, 일양을 세워서 일양에 파종한다. 쉽게 말해서 요 고랑이, 요 물이 있는 것이 고랑이고요. 요렇게 올라온 거 있죠? 요걸 갖고 일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일양에다 파종하면 어때요? 여기는 물이 많이 있어도 여기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뿌리가 썩질 않겠죠? 요것이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 지방에는 이렇게 일양을 세워서 일양이 파종하면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논에서는 휴립 재배를 하거나 경사지에서는 등고선 재배를 한다 그랬는데 이 등고선 재배라는 게 뭐냐면요. 정사방향과 직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경사진 곳에서. 결국 우리가 토양 편에서 공부했을 때 계단식 재배 있죠. 계단식 재배. 그거랑 똑같아. 그렇게 연상해서 요 등고선 재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 습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시비 같은 거 미숙 유기물. 유기물은 좋은 건데 미숙이란 게 뭐예요? 미숙숙한 유기물이니까 이런 거는 나쁜 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갛게 했어요. 그렇죠? 황산 금비로. 예, 황산도 좋아요, 나빠요? 예, 산성 토양의 뭡니까? 영양이 이 황산 이런 것 때문에 산성토양이 되잖아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비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표충 시비로 뿌리 지표면 가까이 유도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서는 요 위에다가 그대로 뿌리가 뭡니까? 요 위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 흙 바로 위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토양 위에서. 그러니까 요 표충에다가 예 뭡니까? 그 비료 같은 걸 뿌려주면은 뿌리가 쉽게 빨아당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충 시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봐보시면 칼륨과 인산질 비료를 시험하며 이것도 뭐죠? 예, 우리가 토양 필수서에서 배웠죠. 칼륨, 수분의 공급과 제어. 인산, 이는 뭐죠? 뿌리 발육. 제가 그렇게 딱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발육하면 뭡니까? 습해도 방지할 수 있고 칼륨, 수분과 공급과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습해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료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토양 필수원서 갖고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뿌리가 좀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뿌리가 지금 썩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아무리 토양에다가 비료를 줘봐봐야 뿌리가 지금 현재 아픈 상태니까 그 비료를 잘 흡수를 못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연면 시비를 한다. 이럴 때 이제 연면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배 관리, 시비 관리 쪽에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왜 연면 시비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연면 시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기성과 투성을 좋게 토양을 개량한다. 요거는 뭐죠? 우리가 토양판에서 배웠죠. 예, 토양은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좋은가? 통기성이 좋고, 투성이 좋고, 배수성이 좋고, 예, 보수력도 좋고, 보비력도 좋은 거. 그것이 바로 양토고, 그런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토양을 개량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숲에 지금 안 좋은 상태를 좋게 이렇게 개량해 준다는 거고, 과산화석계의 시용. 우리가 칼슘이 뭐였죠? CA였잖아요. 그죠? 종합 영양제. 너무너무 토양에 너무너무 필요한 필수원소 CA. 거기다가 산소. O가 산소죠. 그러니까 CaO가 뭐죠? 석회예요, 석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것끼리 연결했으니까 석회는 뭡니까? 만병통치약이 되더라. 너무너무 작물 재배 좋더라.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O에다 2가 붙었네. 그러니까 아이고 산소가 좀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있다. 그러니까 과산화석계. 이렇게 이제 아마 뭡니까 명칭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과산화석계를 시용하면은 산소가 방출되어서 산소가 2개나 있으니까 O2니까 그죠? 습지에서 바람이 생육이 조장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습성 품종이 당연한 거고 만약에 풍의 대책은 뭐겠어요? 내풍성 품종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습성 품종을 선택한다. 습한 것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들을 키우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제가 일부러 자꾸 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예요. 물 있는 데서 잘 자라는 품종은 절대적으로 습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습해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 버려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해라고 해요. 이 한해 이렇게 나오지만 이 한자가 한자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게 건조하다 할 때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함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 그걸 갖고 한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건조에 따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한번 볼까요? 어떨 때 이제 좀 이렇게 한해를 많이 입느냐 하면은 작물의 내건성,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은 생식생장기에 가장 약하다. 이 생식생장기 제가 앞에서 질소 제가 설명할 때 질소는 영양생장이야 하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생식생장기는 뭐다? 꽃이 딱 이렇게 피어가지고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딱 결합해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결국 거기서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먹는 과일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꽃이 피어갖고 수정하는 그 단계, 그 단계에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퇴비, 인산, 칼륨. 퇴비는 결국 뭐겠어요? 유기물이죠. 그죠? 유기물. 예. 인산은 뿌리 발효. 칼륨, 뭐죠? 예. 수분의 공급과 제어, 그죠?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하게 한해를 입겠죠. 이건 다 좋은 거니까, 그쵸? 예,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한해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질소 과다. 질소는 과다면 무조건 넣고 나쁘다 하는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개만 딱 떠올리면 무조건 야 이건 작물 재배 나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한해가 발생할 거야, 그죠? 지문이 나오더라도 야 그러니까 맞아. 예,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한해가 조장이 되겠죠. 자, 휴리부파는 평유나 휴리구파보다 한 발에 약하다. 요거는 따로 작휴법에서 뒤로 따로 이제 재배 기술에서 또 다시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하겠지만, 요 휴리부파가 뭐 있어요? 예,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 파종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와갖고 이렇게 너무 토양이 건조해. 그런 상태에서 일항에 파종하면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거기다 파종하면 그냥 말라서 죽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휴리부파는 한 발에 약하다. 이 한 발이라는 게 한이 뭐죠? 예, 건조할 한자. 건조함에 약하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체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선조들께서 어떻게 재배 환경이 불량한 상태에서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또 한해 대책일 거예요. 그죠? 그 한해 대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해마다 출제가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해 대책 딱 나옵니다. 그죠? 대책. 가장 큰 대책이 뭐겠어요? 아이고,
지면 이제 비가 나갖고 땅이 막 이렇게 바삭 말라 있어. 그러면 관계한다는 이거 이렇게 요게 뭐죠? 예, 요게 그 살수관수 그 배우셨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뿜어주는 거. 이렇게 살수를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조한 토양이 수분이 흡수가 되니까 되죠. 가장 근본적인 대처는 하여튼 물을 대주면 되는 거예요. 물을. 그죠? 예, 그 관계. 그걸 갖고 관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건수 건조함에 뭡니까? 견디는 작물을 뭡니까? 선택해서 키워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게 기장, 옥수수 이런 거는 요수랑이 작으니까 예, 그 건조한 땅에도 잘 자라겠죠. 그죠? 그런 품종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은 쉽게 말해서 옥수수나 기장 이런 것들을 재배하겠죠. 그죠? 야, 요수랑이 많은 뭐 호박 이런 거를 키우지 않을 겁니다. 그죠? 비가 안 와갖고 맨날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토양 입단의 조성. 이것도 토양에서 토양 입단 구조가 가장 좋은 거야. 그랬죠. 야, 입단 구조에서 가장 작물이 잘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단 구조를 만들어주면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죠? 자, 피복과 중경제초. 피복. 너무 이렇게 건조하니까 피복물을 딱 덮어주면 그 수분이 증발이 좀 덜 될 거니까 피복을 해줄 거고요. 중경제초라는 게 뭐죠? 요 호미로 이렇게 긁어주는 거. 땅을 긁어줘요. 긁어주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서도, 거기 또 뭡니까? 건조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왜 근데 그 호미를 긁어주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렇게 뭡니까? 공기가 잘 통해갖고 더 수분이 더 잘 증발되지 않을까? 이건 대책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미를 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토양 속에서도 무슨 뭡니까? 수분이 이렇게 막 이동하는 그런 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모세관을 딱 끌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수분이 배출되는 그 이동 통로를 딱 그냥 끌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더 이상 수분이 배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조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떠올리셔 버리면은 그래서 이것도 맞구나, 대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당연하죠. 수분이 너무 잘 증발해갖고 지금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가능하면 증발되지 않는 그런 약재 같은 거 살포하면 될 거고, 이거 봐보세요. 한해 대책은 우리가 습해 대책에는 뭡니까? 휴립 후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해 대책은 무조건 넣고 습해 대책에 반대를 해주면 되겠죠. 뭐 물이 없는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휴립 구파예요. 일항을 세워서 고랑, 이 구자가 고랑구자거든요. 한자로. 예, 고랑에다가 파종한다. 이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일항이 있고 고랑이 있으면 이 고랑에다가 파종해주면 요 일항보다는 고랑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물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해 대책이 되는 거예요. 건조의 대책이.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비는 뭐 안병총투야. 이거 습해 대책에도 분명히 퇴비 있었고, 그쵸? 예, 봐보세요. 건조의 대책도 똑같아요. 인산, 칼륨, 시비 똑같이 있죠. 이것은 왜 이거는 뭡니까? 반대가 아니고 동일한 것이 똑같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는 뭐죠? 뿌리 반류. 거기에 역할을 하니까 당연하게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가 수분 부족하니까 막 빨아당겨야지,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칼륨도 수분의 공급과 제어니까 지금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하 100m 있는 지하수라도 빨아당겨갖고 나는 살 거야 하고 뭡니까? 칼륨이 역할이 그거니까 수분의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칼륨을 시비해주면 건조의 대책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토양 필수원서에서 뭡니까? 이는 뿌리 발효, 예,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정확히 딱 와닿죠. 그죠? 진짜 정말 그렇구나. 그것만 기억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더라. 앞으로 재배한 건 계속 공부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쓰여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소는 영양생자, 이렇게 막 강조를 했지만 그것이 진짜 정말 헛된 것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질소 시비는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질소는 무조건 넣고 시비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물이 부족한데. 그래갖고 10회 때 나왔잖아요. 토양수분 스트레스 있는 환경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소를 시비해버리면, 질소는 영양생량이니까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져야지 하고 수분을 빡빡 땡겨버리면,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질소 시비한다.
그것이 답인 거예요.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소 시비 요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여기다 따로 더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드라이 파밍 요 그냥 용어적으로 그냥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닌데 뭡니까 농학 이론적인 책 같은데 보면은 드라이 파밍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만 가볍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강기에 비가 올 때 땅을 갈아서 빗물을 저장하고 재배기간에는 토양을 잘 지나봐야 지하수의 모관 상승을 조장하는 한발적응을 높이는 방법 농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을 갈아갖고 이제 뭡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갈아 놓으면은 밑에까지 뭡니까 수분이 좀 축적돼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가 안 왔을 때 미리 갈아 엎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적어도 뭡니까 대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갖고 드라이 파밍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오해나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밭에 고랑 재배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물이 안 그래도 많은데 고랑에 지금 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재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쉽죠? 답은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땅속에 배수를 설치한다. 예, 물이 빠지네. 예, 맞고요. 습답에 일양 재배한다. 그죠? 일양에다가 재배하면은 고랑보다 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재배하는 거는 맞겠습니다. 토양 계량제를 시용한다. 그죠? 계량제를 시용한다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 6회 A 농가가 작물에 나타나는 토양 습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서 냈습니다. 그죠? 옳은 것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양 재배 맞고요. 표충에 시비한다. 그죠? 예, 뭡니까? 너무 깊이 뿌리가 이렇게 토충 쪽에다 다 이렇게 지면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표충 시비를 해준다. 맞습니다. 토양 계량제 시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조 대책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예, 한 문제 이상이 나온 거예요. 해마다 한 2문제 정도씩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게 나오고 있죠. 작물 재배 시 건조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건조에. 예, 이제 물이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중경제초. 예, 호미를 긁어줘 갖고, 예, 수분이 이동하는 뭡니까? 관을 딱 끊어주면. 예, 어떻게 되죠? 수분이 덜 발생되겠죠. 그쵸? 제가 그렇게 이해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2번, 질소비료 과용. 질소비료 과용은 무조건 놓고 다 작물 재배에 나쁜 거야. 그쵸? 벌써 틀렸죠? 예, 과용하면은 영양생장이니까 어떻게 되죠? 키가 쭉쭉 자라고 하려면은 땅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당길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쵸? 그러니까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내건수 작물을 및 품종을 선택한다. 예, 건조함에 잘 견디는 작물을 선택해서 키운다. 즉 대표적으로 옥수수 이런 것들을 키우면 되겠죠? 예,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건조해라 했다가 여기는 또 한이라고 하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몇 번 벌써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동일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용어 썼다 저렇게 용어 썼다 막 합니다. 자, 맨 똑같습니다. 건조의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을 냈으면 중경제초 맞고요. 밀식 재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밀식 재배하면은 막 촘촘히 심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작물을 심어져 있으면 수분이 그만큼 더 많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대책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토양 입단을 조성한다. 토양 입단 구조를 뭡니까? 조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작물 재배 좋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하고 다만 맞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뭡니까? 금년도 이제 10회에서 불이탁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농산물 품질 관리사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결국은 재배 환경과 관련되는 거. 우리는 손해평가사는 재배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한 50% 정도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손해평가사 출제 범위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조금 이제 뭡니까? 지금까지 맨날 나왔던 문제만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너도 나도 다 맞추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뭡니까? 좀
그 의외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에서 2차 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뭐 벌마늘이 여러분께서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벌마늘이 우리가 일일이 다 뭐 어떤 뭐 병에 대해서 다 알거나 읽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피해가 일어났다. 요거만 떠올리시면 뭡니까? 아이고, 하여튼 작물이 좀 잘못 자랐네. 잘못 자랐어. 이거 벌써 알 수가 있죠. 그쵸? 요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압니다. 이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재배 환경이 좋을 때 피해가 납니까? 재배 환경이 나쁠 때 피해가 나겠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재배 환경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그죠? 빛이 너무 많거나 빛이 너무 적거나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뭡니까?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겨울철에 이상기온. 겨울철은 좀 어느 정도 추워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 고온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잘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재배 환경이 좀 적정하지 않네. 2, 3월경에 차징하고 여름에 비가 와야 되는데 2월달, 3월달에 비가 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재배 환경이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예,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 때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흐린 날씨에 의한 일조량이 감소해서 빛이 부족해. 그럼 빛이 부족한데 작물이 아이고 야 좋아라 하고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잘 못 자라겠죠? 그러면은 원인이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4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흰가루병이 뭔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작물체 병해가 얼마나 수만 종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개 한 개 병해마다 읽어봐. 그 네이버 검색해서 읽어봐 보세요. 이게 당초에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무슨 특징이 뭐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부해갖고 이 흰가루병은 어디에 발생하고 어떤 이 대책은 뭐고 이런 가지 공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쵸? 예.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셔도 충분하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흰가루병 조기 출혈을 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이 흰가루병에 의한 병해가 일어나는 거지 벌마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벌마늘이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그 교재는 요 사진을 안 실었지만은 이렇게 줄기가 원래 한 개이 되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예. 이게 뭐 완전히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늘 당연히 먹는데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좀 도련변이처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뭔가요?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재배 환경이 안 좋을 때 일어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벌마늘이라는 다른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이걸 갖고 또 막 다다다다 외운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요. 딱 보면은 문제가 보면 이거는 다음에도 나올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관수 방법 같은 거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딱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거는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아셨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풀어보는 거고 거기 관련돼서 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책에도 실었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수분 재배 환경 수분까지 이제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